스포츠연의 파노라마 제2부 돌아왔습니다. 네, 자, 그 일부에서 사실 좀 무서운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지만 실제 지금 현재 이 코로나 19에 걸려서 병상에서 자가격리, 그러니까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면서 이 코로나 19의 상태가 도대체 어느 정도로 좀 이렇게 무서운지, 요걸 지금 낱낱이 지금 그 방송을 하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크리스 쿠오모, 유명하죠. CNN 앵커죠. CNN 앵커이기도 하고 크리스 예. 쿠오모 또 더 유명한 게 예, 뉴욕의 그 쿠오모 주지사 앤드루 쿠오모. 앤드루 쿠오모 동생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더 유명한데 일단 요거 좀 들어볼까요? 이게 Can be really hard on your system. People are selling a lot of lies and people are buying them up because of the desperation, and I get it. But they don't work. There's no proof in any of them. And I think we have to be very careful about people preying on desperation. So what do you anticipate tonight? I mean, you talked earlier with the governor, with your brother, and we revealed that he came to you in a ballet costume with a wand during the bad night you had last night. What does a night look like for you? You said your fever spiked. What do you think your fever is about right now? Well, I can probably tell you if you want, but it's probably around 101. I run a little cool. My normal temperature is 97.6, not 98.6. So even when I'm at 99, that would not be a big deal for most people. But for me, I'm already warm. So what happens is at night, your body temperature goes up in the late afternoon anyway. This is anybody with a kid, knows that dance. But I will get pain in my face now, headaches, profuse sweating. Literally, my vision in my left eye is a little.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 크리스 쿠오모가 지금 자기가 어떻게 아팠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방송 중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열이 나고 오한을 느끼면서 숨이 가빠진 것을 느끼면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격리가 됐는데 집 지하실에 격리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CNN과의 생방송 방송을 하기 시작했죠. 생방송 방송을 하고 이제 계속 인터뷰를 하고 지금 예. 쿠퍼랑 인터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죠. 이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을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고스란히 증세를 예. 사람들한테 계속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아팠고 이렇게 됐고 이거 정말 가볍게 보지 마라. 그렇죠. 너무나 힘들다. 예. 가볍게 보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몇 가지 보면 예.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 전날 밤에 열이 엄청 났다. 누가 나를 때리는 것처럼 아팠고 부들부들 열은 나는데 몸은 계속 오한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속 부들부들 떨다가 이빨까지 부러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빨이 이렇게 약간 으스러질 정도로 오한이 와서 더더더더 떨었다. 그러니까요. 이 증상이 이게 심한데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에게 좀 이해하기 편하시게 저희 방송 들으시면 이해하기 편하시게 말씀드리면 감기 몸살이 굉장히 심하게 왔는데 예. 그거를 훨씬 더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뭐 감기 몸살 하여튼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아프고 힘들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열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백맥도 올라가죠. 네. 예. 근육통 굉장히 심했고 근육의 떨림도 굉장히 심했다. 예.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환각 증세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편찮으신 분들이 어젯밤에 어머니가 왔다 가셨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2015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젯밤에 나는 아버님을 만났다. 이 정도로 환각 증세 이 정도로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2015년에 돌아가셨는데 어젯밤 나한테 와서 말을 거시더라. 예. 이 정도로 환각 증세가 심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자신의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 사생활 부분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정말 하찮게 보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니까 가벼이 여기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네. 그러면서 내가 평생 보지 못했던 사람들 어젯밤에 환각 증세를 통해서 다 만났고 그만큼 제정신 상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밤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굉장히 두렵고 예.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우리 가족 중에 나만 걸려서 내가 아이들과 우리 아내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난 상당히 감사하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본인이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발빠르게 격리에 들어가면서 그 수술을 따랐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보면 가족들한테는 전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여기서 또 한국 얘기를 하게 돼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한국의 슬기로운 뭐 의사생활, 슬기로운 무슨 병영생활 이러면서 슬기로운 붙이는 뭐 이런 거 참 드라마가 많았었잖아요. 예. 슬기로운 자가격리 생활. 그래서 한국의 모범 사례가 상당히 많대요. 상당히 많은데 그 모범 사례가 왜 이렇게 한국은 그래프가 플랫처럼 이렇게 쭉 완만하게 가느냐. 예. 전 세계가 이걸 배워야 된다라고. 근데 국민성이 확실히 틀려진 거예요. 아, 국민성이. 슬기로운 자가격리 생활 하신 분들 이렇게 봤더니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뒤에 만난 사람이 제로. 아, 그거 중요하죠. 한 명도 만나지. 그러니까요. 그러고서 바깥에 절대 일절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또 한국에서는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아서 집에서 자가격리를 할 경우 예. 물품을 다 집 앞으로 배달을 해줘요. 아.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아예 거죠. 그러니까 그 외출을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걸리더라도 지금 뭐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본인이 나가야 되거든요. 사러 가야 되잖아요. 예. 뭐 몸도 아픈데 굶어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의 패키지들이 요새 많이 소개가 돼요.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고 한국에서 1일차 받은 패키지, 즉석밥, 뭐 즉석 요리들, 라면, 우유, 휴지 이런 것까지 이제 정말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의 생활용품을 딱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것을 한국 사람들은 어차피 한국 정부가 이렇게 해주니까라고 하면서 놀라운 정도는 아니잖아요. 예.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그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많이 올려요. 그렇겠죠. 이런 나라가 야, 있었네. 이런 나라가 있었네. 그래서 많이 지금 한국이 모범 사례가 되고 있어서 좀 굉장히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 뭐 또 이 뉴스를 보게 되면 듣게 되면은 그 대만이 네네네. 생각보다 상당히 잘 버티고 있다라고 맞아요. 했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사스를 사스 때. 겪고 나고 난 다음에 잘 준비를 해 왔다고 의료 체계 합니다. 잘 준비를 그래서 해왔다고 이번에 그러죠. 우한에서 이런 코로나19 이제 환자들이 나올 때 전문가 2명과 3명을 급파해 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바로 마스크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고 합니다. 내수용으로 돌려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발빠른 게 이번에 좀 많은 큰 교훈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서방 국가들이 아시아의 이 발빠른 대처들을 많이 이제 모범 사례를 보고 잘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참 걱정이 이 미국이 지금 30만 명이 넘었죠? 아, 너무 오늘 너무 오전. 걱정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참 걱정인데 아무튼 뭐 쿠오모 앵커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네네네네. 쿠오모 앵커가 사실 그 몸무게가 230파운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틀째인가? 3일째 그 13파운드 한 6kg 정도 쑥 빠졌대요. 근데 본인 말로는 왜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방송을 또 하기 때문에 맞아요. 정신력 뭐 다른 분들도 정신력 좋지만 먹고 마시고 이렇게 체력을 계속해서 그 버티려고 먹었대요. 그렇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심한 독감이나 감기 몸살 걸렸을 때 못 먹잖아요. 입맛이 없어. 아유, 물도 못 마실 그러니까요. 정도인데요. 근데 이제 쿠오모 앵커는 계속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3파운드, 한 6kg 정도 쑥 빠졌대요. 그렇게 되면 이제 면역 체계랑 이렇게 뚝뚝 떨어질 텐데. 예. 아, 이거 진짜 강한 정신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뭐 쿠오모 프라임 타임을 생방송으로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자 지금 그 쿠오모 앵커에 대해서 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를 하게 되면은. 쿠오모 이제 이 앵커가 형 앤드루 쿠오모한테 생방송으로 진행할 때 형 엄마한테 전화 좀 해봐 이렇게 해서 또 화제가 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 이제 옛날 그 생방송 때 주지사니까 뉴스 앵커로서 이제 연결할 수 있잖아요. 연결해서 이제 공적인 질문들 다 하고 마치면서 형 엄마가 형보다 나 더 좋아하는 거 알아? 엄마가 전화하지 말해. 막 이래서. 이런 얘기가,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게 미국 방송에서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미국이 프라임 뉴스 시간에. 네. 엄마가 크리스 쿠오모. 하여튼 뭐 잘 관리를 하면서 또 생방송 하면서 자신의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또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빨리 쾌차기를 빌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 대처를 하면서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은 인기 아닌 인기를 또 끌고 있지 많이 않습니까? 올라요. 지지도도 올라가고 있죠. 지지도 올라가고.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뭐 저희가 다룰 뉴스는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 이 발빠른 대처에도 지금 뉴욕에는 너무나 많은 희생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희생자 나오고 막 냉동 트럭이 웬일이에요. 뭐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아까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많은 미국 내 의료진들이 뉴욕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런 뉴스를 보면 굉장히 저도 짠해요. 왜 뉴욕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보면 지금 차들 많이 비어 있잖아요. 어느 날 차들 통행량이 너무 많아. 그래서 봤더니 전부 다 911 응급차들이 쫙 줄져서 뉴욕 쪽으로 가는 거예요. 도와주러. 그런 또 짠한 가슴
벅차다 그래도 될까요? 하여튼 감동적인 그런 장면들도 연출되고 있는데 빨리 이 사태가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그 연예인들의 안타까운 사망 그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너무 많죠. 코로나19로 인해서 합병증이 이제 재발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망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좀 살펴볼까요? 재즈 기타리스트 버키 피자넬리. 재즈 기타의 거장이죠.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 네, 재즈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피자렐리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또 이름 갖고도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굉장히 많고 아무튼 그러신데 이분 연세가 이제 94, 94세였는데 예.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 이기지 못하고 타계를 하셨습니다. 2018년까지 90이 넘으셨는데도 그러니까요. 2018년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던. 그러니까 이게 정말 활발하다는 게 자신이 낸 음악의 기타 연주를 90이 넘는데도 똑같이 연주를 하는 그 모습들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어요. 예, 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역대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뭐 클린턴 대통령 때 당시에 또 이렇게 연주를 해가지고 맞아요. 공연을 해서 화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즈 트럼펫 연주자 윌리스 로니라고 있어요. 예, 예. 역시 또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을 떠났는데 이 윌리스 로니는 59세. 그러니까요. 네, 비교적 짧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네. 이런 코로나 가운데, 바이러스 합병증. 네. 그렇죠. 네. 또 인기 컨트리 가수인 조 디피. 그 지난달 합병증 코로나19 확진이 됐는데 역시 합병증으로 테네시 내슈빌에서 61세에 좀 안타깝습니다. 일기로 진짜. 사망했습니다. 네. 뭐 이 조 디피 같은 경우에는 Same Old Train이라는 곡으로 그래미 최우수 컨트리 컬러버레이션 보컬 부분을 공동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미 수상자. 네. 그리고 이 가수 배우들 이게 참 일일이 열거하기도 좀 가슴 아픈데요. 반지의 제왕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칼로한 에머트 역을 맡았던 앤드류 잭. 예. 그리고 인기 범죄 수사 드라마 로앤오더에 출연했던 마크 블럼. 그리고 세계적인 히트곡 I Love 로큰롤을 부르던 앨런 머리. 그리고 가수 겸 작곡가 아담 실레진저 이렇게 숨졌는데 이 마크 블럼 사망 소식에 뭐 마돈나 등 그러니까요. 몸 좀 눕고 그랬잖아요. 예. 너무나 슬프다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헐리우드 유명인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일단 간단하게 현재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한 그 가수 연예인 그 사망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 헐리우드 한국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 극장가 그 수입이 한 90% 정도 뚝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AP 통신 같은 경우 보면 예. 헐리우드 여름 블록버스터 막 해갖고 굉장히 크잖아요. 예. 대작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러니까요. 헐리우드의 여름은 올해는 끝났다. 그러니까요. 이미 여름은 접었다.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예. 지금 이제 4월이에요. 예. 4월인데 아직 뭐 끝났다라고 이렇게 뭐 말할 정도로 헐리우드 산업이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예. 이런 것도 지금 뭐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하나 답변을 해드리고 들어가면 예. 크리스 쿠오모 그렇게 상태가 안 좋은데 왜 입원 안 시키느냐. 이 정도도 중증으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을 하려면 중증이어야 돼요. 아니 지금 해군 선박이요? 네. 병원선? 병원선. 예, 병원선이 했는데 그 1000명 정도가 그 병실이 있는데 수용할 수 있는 병실이 있는데 20명이 들어갔다면서요? 그만큼 좀 절차가 까다롭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병원선을 지금 각 주에 가 있잖아요. 그 예. 필요한데 지금 LA도 와 있어요. 예. LA도 LA 항구에 그렇죠. 지금 병원선 멀시오가 와 있습니다. 예. 이 병원선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환자들을 위한 병원이에요. 그렇군요. 지금 각 병원들이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 일반 환자들은 지금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서 그 사람들을 위한 병원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이 사람 중증이에요라고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상황이라면 병원선으로 해군선으로 그렇군요. 보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각 병원마다 병실이 모자라잖아요. 예. 그래서 입원할 수 있는 환자와 입원할 수 없는 환자의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예. 그래서 당장 중증인 환자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환자들은 일단 입원을 빨리 해요. 중환자실로 입원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정말 총각을 다투는 사람들 말고는 일단은 2주간 자가격리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사태가 끝나면 미국의 의료 시스템도 좀 손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지도자를 뽑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참 얽히고 설키고 이래가지고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을까? 그죠? 예, 좀 의문이 드는데 이것도 고쳐줘야 되는 한 가지. 미국에서 가장 먼저 고쳐야 될 게 이게 미국 내 의료 시스템. 예. 매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매번 얘기하고 매번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그 사람 당선이 안 돼요. 또 이 보험사를 또 안 볼 수도 없고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뭐 총기 사고 나게 되면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지만 또 이 뭐 총기 옆에 또 눈치 보느라고 정치인들이 또 묻혀버리고. 근데 이번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 지금 에센셜 비즈니스 필수 업종 아니면 전부 다 셧다운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 필수 업종에 들어가 있는 게 총포상이에요. 총포상. 총기 판매하는데 예. 이게 왜 필수 업종이죠? 지금 참 정치인들도 좀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왜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국제 유가가 왕창 떨어졌다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하고 사우디 왕자 푸틴 불러놓고 이래서 되겠냐? 맞아요. 좀 반짝반짝 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뭐 감사한 조치에 들어가서 지금 한 29불 이렇게 다시 올라갔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스 스테이션에 수요가 없어서 지금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네. 가스값 지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많이 떨어졌죠. 엄청 떨어졌죠. 네. 총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총포상들이 그냥 열고 그렇게 되지 않나. 이게 또 다 정치인들하고 또 연관이 돼 있어서 또 악순환이 벌어질까봐. 예. 근데 일반인들이 총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불안하니까. 예. 나는 내가 지켜야지. 근데 이게 또 총은 함부로 다뤄야 될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예. 또 저희마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조장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 예. 아무튼 그렇다라고 해서 정치인들과의 이 유착 관계 그렇죠. 이런 것도 좀 빨리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올 여름에 기대작 중에 하나가 바로 탑건이었어요. 탑건도 역시 Take my breath away. 저 이 노래를 아직도 들으면 가슴이 설레요. 예. 네, 그때 이 노래 나올 때 탐 크루즈가 그 여자친구 뒤에 딱 태우고서 오토바이를 타고 쫙 질주하잖아요. 예. 그 굉장히 멋있었던 영화였는데. 저는 그때 가장 부러웠던 게 뭐였냐면 탐 크루즈의 선글라스. 야, 탐 크루즈는 땀을 흘려도 저 선글라스는 안 흘러내리겠네. 콧등이 한 번 높아가지고. 그 생각을 어렸을 때 했습니다. 저희는 안 걸쳐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콧대 고 막 조정 많이 해야 되고, 야, 저게 라이방이야? 막 이래. 예. 근데 이 탑건이 12월, 원래는 6월 24일날 개봉을 하기로 했는데, 12월 23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도 1년 안 넘겨서 다행이네. 왜냐면 이 탑건 연기됐을 때 무슨 댓글이 가장 많았냐면요. 야, 35년을 기다렸는데. 그러니까요. 또 연기가 되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네. 그리고 또 35년이 지났는데 탐 크루즈가 또 나온다는 게 또. 그러니까요. 대단했죠. 그리고 그때 여자친구 그대로 또 나오고. 근데 그만큼 그 탐 크루즈가 아직까지도 그 액션물을 다 소화를 하고 있는데 자기 관리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상 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사이언톨로지 때문에 그런가? 종교 때문에 그런가? 근데 그거는 그쪽 사정이고. 그쪽 사정이죠. 아무튼 탐 크루즈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이 탑건 매브릭은 1986년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이 탑건의 후속작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1편에서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 이제 그 탐 크루즈 나왔으면 이번에는 교관으로 나옵니다. 그래야죠. 이거 또 전투기 조종사 남았죠. 조종사면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요. 이 나이에 또 조종사한다 그러면 또 문제 있죠. 네.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6개월 뒤로 늦췄는데 과연 이것이 12월 달에는 당연히 개봉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믿어봅니다. 네. 저는 6월 달에 개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 12월로 미뤘다고 하니까 예. 6월 달에 다른 대작들 한번 보고 그러고 갑시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스릴러 영화 콰이어트 플레이스 2도 개봉이 9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자, 이 콰이어트 플레이스 2 같은 경우에는 그 슈퍼볼 등 이런 데다가 광고비 엄청나게 투자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광고비도 이렇게 해서 못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소니 픽처스도 역시 조금 데미지가 있는데 이번에 그 1억 달러 냈더라고요. 1억 달러 냈죠. 넷플릭스처럼 소니 쪽에서도 1억 달러.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넷플릭스가 1억을 냈는데 소니 같은 데서 조용히 있으면 안 되죠. 네. 자, 고스트버스터스 애프터라이프하고 이제 모비우스 등 주요작 출시를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그렇군요. 예. 고스트버스터스 참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과연 CG인가요?
그 이 컴퓨터 그래픽을 네네네. 활용해서 어떻게 과연 바뀌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고스트버스터즈 이거 뭐 공전의 히트작이죠. 근데 역시 요새는 속편이 원작보다 좋다. 속편도 재밌었네. 이런 작품들 많이 나오는데 예. 고스트버스터즈는 이 원작에 비해서 속편들이 다 흥행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그 여자 고스트버스터즈들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흥행을 많이 그거는 못했어요.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재미없었어요. 예. 재미없었는데 좀 속편을 만들고 이럴 때는 그 원작의 이름에 기대어서 흥행을 기대하지 말고 좀 작품 잘 만들어서 좀 그러니까요. 했으면 좋겠는데 이 고스트버스터즈 애프터라이프 좀 기대를 좀 했었었는데 네. 좀 아쉬운 점들이 요새 이 2020년도 영화계는 아쉬운 게 굉장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된다라는 얘기가 참 이 봉준호 감독은 정말 기가 막히게 치고 그냥, 빠지기. 이야 참 어떻게 이렇게 아카데미에서 싹 쓸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물론 뭐 지금 뭐 봉준호 감독도 상당히 지금 한국 영화계가 침체가 되니까 안타깝겠지만 참 봉준호 감독은 참 운도 좋다. 운 좋았죠. 예. 저번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뭐 작품상 견줄 만한 작품들이 그닥 많지도 않았고 1917 같은 경우에는 기생충은 한참 먼저 개봉을 했다가 이제 아카데미상을 받았잖아요. 예. 1917은 이제 그 아카데미상을 시점으로 이제 막 흥행을 타고 가야 되는데 저렇게 됐어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영화 원더우먼 1984. 우리 우먼 누님. 우먼 누나. 자, 개봉 시기를 6월에서 8월 달로 늦췄는데 많이 늦추진 않았네요. 이 영화는. 8월 달로. 네. 얘는 두 정도. 달이 개봉이 돼야 됩니다. 이때는 사그러셔가지고 개봉돼야 돼요. 우먼 누나가 좀 네. 이걸 시작으로 좀 그 헐리우드에서도 좀 이렇게 방구 웃음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예. 이걸 시작으로 이제 영화계 딱 부활되고 막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영화계까지 걱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파생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요. 이런 큰 데서부터 이제 뭐가 잘 터지면 밑으로 축축축축 내려오는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어딘가 한 곳에서는 터지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신 나간 재중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얘기 듣고 이건 너무 생각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가벼움을 그냥 만천하에 알린. 난 가볍다. 나 그냥 인생 자체가 가볍다. 이거를 그냥 만천하에 알린. 네. 사실 그 연예인들은 뭐 공인 아니겠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럴 때 사회적 공인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또 사람인지라 아무리 모범을 보여드려도 해더라도 웃기고 싶었나? 그 좀 이렇게 웃기는 건 우리가 할게. 있어서 좀 안 좋은 소식도 전해주는 그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있는데 JYJ의 그렇습니다. 김재중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떤 정신 나간 일을 했는지. 만우절 때 이런 거짓말했어요. 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놀랬지 않았습니까? 김재중 같은 경우에는 팬들이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팬이 많은 스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정부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주의받은 모든 것들을 못한 채 생활한 나의 부주의였다. 나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자로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만우절날 글을 올린 거예요. 만우절 글 올리지 말자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지금 웃을 때가 아니다. 막 이러면서. 어디 진짜 급한데 가야 될 뭐 소방관들. 그러니까요. 얘들 장난 전화하는 바람에 뭐 진짜 급하게 가야 될 그런 상황도 많이 펼쳐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우절 이게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김재중 이렇게 세계적인 뭐 BTS 이런 거 급은 사실 아니더라도 세계적 팬들은 굉장히 많아요. K-팝에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에 상당한 팬들을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났죠. 막 팬들 뭐 여기저기서 울고 막 정말이냐, 막 오빠 없이는 못 살아요. 막 난리가 났었죠.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뭐 미안하다. 뭐 만우절 농담이었다. 이미 발칵 뒤집혀지고 난 다음이었어요. 농담이라고 했죠. 농담이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뭐 만우절 농담으로 상당히 지나치긴 했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들이 걱정해줬다. 미안하다. 이렇게. 근데 딱 해놓고서 처벌은 달게 받겠다. 뭐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그렇죠. 처벌은 달게 받겠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거기에 더 열받아고 뭐? 처벌을 달게 받아? 이게 또 알아볼 건 다 알아봤네. 처벌 안 내려주는 거는. 처벌할 방법이 없죠. 법안이 없어. 그러니까요. 이게 다 알아보고 이런 얘기를 해? 2차적으로 또 사과를 했는데 사람들이 또 청와대, 신문고. 국민청원. 국민청원에 또 이게 또 해가지고 처벌을 내려라.
예, 참. 지금 너무 경솔했어요. 지금 그렇죠? 상황이 어떤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너무 집에만 있었나? 그러니까요. 뭐 아무튼 네, 김재중은 보니까요, 만우절만 되면 어디 이 콘서트 만우절을 했는데 갑자기 무대에서 노래 부르다 쓰러져가지고 이 경비원들이 싣고 나갔는데 조금 있다가 2절 때 다시 들어오는 거야. 맞아. 만우절 농담이었다, 제스처였다, 이렇게 해서 또 해프닝을 한번 펼쳤고, 맞아요. 만우절 때 또 결혼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또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너무 가볍지 않나라 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그냥 가벼움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극치를 보여줬죠. 극치를 예. 보여줬죠. 저 이 4월 1일 만우절 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했던 농담이 있었어요. 그 예. 농담 이 김재중 씨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저녁에 거기 식당 알지? 거기서 만나서 소주 한잔 하자. 이런 농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너와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예. 그런 농담 정도 하면서 사람들을 짠하게 하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이런 거짓말 같은 말 만우절 같지도 않은. 농담. 예. 예. 현재 지금 김재중 씨는 스케줄 같은 것이 지금 전면 거의 취소가 되는 상황이라면 일본에서 활동하는 그런 스케줄이 지금 거의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취소된 상황이고요. 지금 김재중이 JYJ 동방신기 네네네네. 출신 아니겠습니까? 딱 보게 되면은 또 떠오르는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박유천. 예. 파트너. 예. 박유천. 네. 약물 파동. 약물 파동. 이 친구들은 안 되겠네요. 예, 요새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슬슬 나온다고 하는데, 참, 이 거짓말, 이런 것 때문에 팬들도 실망시키고, 이들의 참 씁쓸한 행보, 참, 씁쓸하다. 씁쓸하네요. 예. 씁쓸하네요. 가볍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으로 조금 위치가 있는 분들, 자신의 역량이 어느 정도 돼서 위치에 올라갔든지 안 올라갔든지 아무튼 공인은 공인이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은 정말 행동거지 조심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음악 들려드릴까요?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는데 사이클 동호회 분들 많으시는데 네. 요새 좀 나가시는 게 힘드시죠? 네. 예, 한번 풍경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악 나갈 때 이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자택, 네네. 집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이제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부모님들 같은 경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자의반 타의반 그냥 이렇게 비즈니스가 셧다운되면서 그냥 집에 계시는 분들도 많고.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집에서 부글부글, 바글바글 이러거든요. 맞아요. 요거 정말 지혜롭게 잘 넘기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잘 넘기셔야 되는데 예. 저희가 이제 잠시 뒤에 이제 스포츠 선수들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예, 그렇죠. 네, 근데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켓에 의외로 요새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옛날에는 과자 같은 거 안 드셨어요. 네. 입이 심심한 거야. 맨날 먹는 게 크게 그거거든요. 맞아요. 나가서 사 먹기도 애매모호하고 집에서 있는 거 그냥 과자만 부스럭부스럭 그러는데 부스럭부스럭 소리 내는 것도 옆에서 신경 쓰이는 거예요 지금. 싸움을 할 때, 이럴 때 싸우면 큰일 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박자씩 한숨 한 번만 쉬세요 그냥.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알겠습니다. 음악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기분 좋아지게 하는 힐링 음악 이런 거 있거든요. 네. 이런 거 뛰어나는데 그것도 오래 들으니까 또 짜증나고. 에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럴 때수록 짜증내지 마십시오. 예. 그냥 이러면 예. 저희 방송 틀어놓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옛날 거 보세요. 저희 방송 그냥. 그렇죠. 이럴 때 이 선수들이 이런 스코어도 냈고. 그러니까요. 예, 딱. 그리고 또 저희 사실 스코어 나가는 거 맨날 보시기 때문에 스포츠 외 얘기만 전해드리기 때문에 그냥 예. 언제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스포츠 연예 파노라마 함께하고 계십니다.